네, 정치여담여담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시간 제한 없는 최후 진술에 나설 예정인데요. 먼저 김근식 실장님, 네. 자, 윤 대통령이 과연 최후 진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굉장히 주목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미 이제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장에 계속 나와서 본인의 입장들을 계속 확인을 했고 또 일일이 또 일부 증인들하고는 서로 진술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크게 그 일정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큰 골격으로 보면 일단 계엄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 탄핵 남발, 그래서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이런 국정 마비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자기의 정당성을 이야기할 것 같고요. 두 번째 큰 줄기로는 계엄이 금방 끝나긴 했지만 이것이 내란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아마 이제 형사재판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내란죄 혐의로 지금 피고인으로서 재판장에 서 있는 입장에서는 계엄은 내가 했지만 내란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이러저러한 증거와 주장에 의해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게 마지막 변론이고 마지막 국민들이 바라보는 최후 진술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민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는 저 개인적인 좀 바람으로는 국민들이 더 이상 분열되지 않도록 국정을 통합해야 될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의 직분에 있는 이상 아마 이번 최후 진술에서는 제 개인적 기대로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우리 국민 모두 그리고 본인도 승복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승복의 저는 메시지라도 좀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 좀 부가적으로 한다면 이미 이제 본인의 계엄력으로 인해서 많은 군 사령관과 경찰 수뇌부들이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계엄령을 단행한 본인으로서 자신으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있는 군경 지휘부에 대해서도 좀 미안한 마음과 책임을 통감하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박수현 의원님. 예. 국정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유감 표명은 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 저쪽에서 좀 나와 있고, 네. 김근식 실장님 말씀은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에 승복하겠다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필요하겠죠? 당연히 필요하죠. 지금 이 국민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열을 하고 있고 광장이 저렇게 대결로 치달아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정치인으로서 정말 잠이 안 옵니다. 이 탄핵 심판의 결정 이후에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법적인 정치적 책임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라고 그렇게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말, 아직도 대통령이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에 굉장히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위에 자리에 있었던 그 책임감으로 이 마지막을 잘 정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결자 해제해야죠. 본인이 잘못한 계엄을 일으켜서 이렇게 국민이 혼란스럽고 분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지고 있을 때 자기의 사령관들은 전부 감옥에 가 있는데 자기만 빠져나가겠다는 법 기술적인 그런 어떤 마지막 대국민 어떤 담화 같은 이러한 최후 진술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보수 언론의 그 신문의 어떤 기조들이 이렇게 잡혀 있던데 대통령은 탄핵 심판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야 하고 그다음에 헌재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압박을 멈춰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조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최후 변론의 주제는 대국민에 대한 진솔한 사죄와, 이거 사과가 아닙니다. 진솔한 사죄와 그리고 탄핵 심판의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과 헌재의 권위를 진짜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를 함께 내는 것이 대통령다운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최선호 논설위원.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 사실은 8명의 헌법재판관 한테 하는 진술입니다만 전 국민한테 공개된다는 점에서 여론에 끼치는 영향이 작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다 이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예 출석하지 않았고, 아예 최후 변론도 노 전 대통령은 안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대리인을 통해서 이제 입장만 밝혔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출석을 해서 뭐 직접
뭐 신문을 하기도 하고 자기 소회를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말을 할지 되게 관심이 있는데 과연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법률가의 언어, 대통령으로서의 언어로 이야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법정 바깥에 있는 지지자들을 의식한 정치의 언어 이걸 할 것인지에 따라서 아마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게 우리 헌법 질서에서 마침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 우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대통령이 정말 어떤 언어를 쓸지 이건 정말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네.